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족 내에서 벌어진 갈등과 신뢰의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선의와 자식의 꿈, 그 사이에서 벌어진 소통의 단절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아물지 않고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가족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제1장, 서울로 올라온 둘째 아들. 2018년 초봄 경상도의 작은 도시. 22살의 청년 민호는 오래된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동안 지역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30살까지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야. 민호는 오랫동안 이런 계획을 가슴에 품어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는 대학 진학보다는 빨리 사회에 나가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1억 원을 모아 작은 집을 사고 차도 마련해서 안정된 삶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적어. 서울에는 기회가 더 많을 거야. 버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민호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민호는 친구의 소개로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그는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았습니다. 주간에는 음식점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 나갔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야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돈이 쌓일 거야. 민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서 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약 5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고향에 계신 어머니 김영숙 씨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나이만 먹으면 어쩌나. 대학이라도 다녀야 나중에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영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기특했지만 한편으로는 교육 없이 단순 노동만 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일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다른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모습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추석 연휴에 민호가 고향에 내려왔을 때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서울에서 고생이 많지? 그런데 엄마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습니다. 너도 이제 대학에 들어갈 나이인데 내년에 대학 입시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요즘은 취업도 어렵고 대학 없이는 미래가 불안하잖아. 식사를 하던 민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저는 계획이 있어요. 대학 가면 4년 동안 돈도 못 벌고 학비만 들어가잖아요. 저는 일하면서 돈 모으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아들아, 지금은 힘들어도 대학 나오면 더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어. 엄마 친구 아들도 대학 나와서 대기업 취직했잖아. 민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계획과 어머니의 바람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아들에게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대학 입학 준비해 볼래? 엄마가 학비 걱정은 하지 마.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민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민호는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그는 서울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제2장 불만으로 가득 찬 대학 생활의 시작. 2019년 봄 민호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에는 활기가 넘쳤고 새로운 친구들과 교수님들을 만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나는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다니. 첫 수업이 끝나고 그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생들이 들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의 하루는 빡빡했습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예전처럼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겨우 대학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딴 짓을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냐고. 시험 기간이 되면 민호는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관심 없는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은 그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종종 도서관 구석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민호는 잠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대학생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민호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수님들께도 인정받고 있대요. 민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제로는 학점도 좋지 않았고 교수님들과 특별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업에 출석하고 과제를 겨우 제출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대학을 그만두고 다시 일하면 안 될까요? 영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니? 겨우 1학년인데 벌써 포기하려고. 대학 졸업장은 꼭 필요해. 요즘 세상에 대학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민호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커져갔지만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되자 민호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주변 친구들이 인턴십을 준비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즐겁게 대학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내 꿈은 뭐였지? 때로는 자신의 원래 계획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만약 대학에 오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지금쯤 상당한 금액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냥 졸업만 하자. 졸업하고 나면 내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민호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수업에 출석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치르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그는 점점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학업에 대한 열정보다는 어서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민호는 주변 친구들이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갔습니다. 너 졸업하고 뭐 할 거야? 친구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사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오기 전의 꿈은 이미 흐려졌고 새로운 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대학 4학년 마지막 학기, 민호는 겨우 졸업 요건을 채우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의 성적표는 평범했고 특별한 스펙도 없었습니다. 그저 4년을 버티고 얻은 졸업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졸업을 한 달 앞두고 민호는 오랜만에 자신의 옛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대학에 오기 전 그가 열심히 모았던 돈이 담겨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약 1,500만 원.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있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투자된 학비와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졸업하고 이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볼까? 희미한 희망을 품으며 민호는 졸업식을 준비했습니다. 제3장 졸업과 함께 찾아온 충격적인 진실. 2023년 2월 민호의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캠퍼스는 졸업생들과 그들의 가족으로 북적였습니다. 민호도 학사모를 쓰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4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들 드디어 대학 졸업했네. 정말 자랑스러워. 식사 자리에서 영숙 씨는 민호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안정적인 생활 해야지. 엄마가 아는 사람 중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줄까?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오기 전에 모아둔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민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대학에 오기 전에 모아놓은 돈 있잖아요. 그거 통장 어디 있어요? 영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은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돈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그 돈은 엄마가 대출 갚는데 써버렸어. 그 순간 민호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해 모은 돈,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미천이었던 그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제 돈을 썼다고요? 영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대학에 가고 나서 집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많이 졌거든.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내 돈을 좀 빌려 쓰려고 했는데 결국 전부 다 써버렸어.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읽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제 돈이에요. 제가 피땀 흘려번 돈이라고요.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장 집이 넘어갈 위기였거든. 나중에 꼭 돌려주려고 했는데. 민호는 손을 들어 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하룻밤 내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대학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내 길을 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으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 돈 언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영숙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 아직도 빚이 남아있거든.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꼭 갚을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더 이상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민호와 영숙 씨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연락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졸업 후 민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원래 계획했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달 월급을 받아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만 대학에 오기 전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과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대학 시절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을 다니지 않고 바로 취업한 케이스였습니다. 요즘 어때?
회사 생활은 괜찮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너는? 난 지난달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 4년 동안 돈 모아서 겨우 시작했지. 아직 작지만 나름 잘 되고 있어. 민호는 친구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래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대학에 가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지금쯤 그도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 돈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영숙 씨는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들. 지금은 정말 어려워.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와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4장 단절된 소통 깊어가는 골. 민호의 졸업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만과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일 하는지가 엄마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은 영숙 씨가 아들의 직장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듣는 대답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화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어느 주말 영숙 씨는 서울에 있는 아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 씨는 서울로 왔습니다. 민호의 원룸 앞에 도착한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의 생활 공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아담하고 좋네. 회사는 어때? 일은 많이 힘들지 않고? 민호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주 5일 근무니? 아니면 6일? 엄마,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남 일에 상관하지 마시고요. 영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 후로도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니? 저축은 하고 있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알 거 없어요. 궁금해하지도 말고요. 영숙 씨는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엄마 이제 내려갈게.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버스터미널까지 배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원룸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영숙 씨가 떠난 후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에게 너무 차갑게 대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동시에 그녀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배신감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냉담한 사람이 되었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 영숙 씨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보통 때처럼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어. 내 돈 갚으려고. 아직 많지는 않지만. 민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요? 이미 늦었어요. 미안하다, 정말로.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대학 나온 건 정말 잘된 일이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대학 없으면 취직도 힘들고. 민호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대학이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대학이요? 그것 때문에 4년을 날리고 제 돈까지 잃었잖아요.
하지만 아들아, 지금 너 좋은 회사 다니고 있잖아. 대학 안 나왔으면 그런 회사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엄마는 모르시겠죠? 제 친구들은 대학 안 다니고 돈 모아서 벌써 자기 사업 시작했어요. 집도 사고 차도 샀다고요. 근데 저는 원룸에서 월세 내면서 겨우 살고 있어요. 영숙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분노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의견을 더 존중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제 사녀는 이미 돌아오지 않아요. 전화는 그렇게 불편하게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 주임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잠시 기쁨을 느꼈지만 곧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함께 기뻐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어차피 이해 못하실 거야. 대신 그는 소주 한 병을 사서 혼자 마시며 밤을 보냈습니다. 승진 후 민호의 월급은 조금 올랐고 그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룸보다는 조금 더 넓은 투룸 정도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보던 중 그는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요. 회사는 괜찮고? 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영숙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이사한다면서? 엄마 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내가 이사한다고 하더라. 어디로 가는 거니? 민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사한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의아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엄마 친구 아들이 내 회사 다니는 사람인가 보더라.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민호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엄마, 제 뒤를 캐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우연이 어딨어요. 제발 제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조금 부담되었지만 그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사 후 어머니에게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영숙 씨는 더 이상 주소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들의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의 회사 생활도 2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일에 익숙해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많이 위험해. 한번 내려올 수 있을까?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숙 씨는 병원 의자에 앉아 초췌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다가가자 영숙 씨는 아들을 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왔구나, 아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손길에 민호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데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가능성이 많지 않대. 수술은 했는데 영숙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늙어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병원 근처 모텔에서 머물며 매일 어머니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영숙 씨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거 많아. 내 돈 쓴 것도 그렇고, 내 인생에 자꾸 간섭한 것도. 민호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아버지 병원비도 없어.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엄마가 또 빚을 져야 할 것 같아. 영숙 씨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또다시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비 낼게요. 민호의 말에 영숙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가 어떻게든. 제 아버지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게 당연하죠. 영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병원비를 위해 자신이 모아둔 돈을 상당 부분 썼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고 2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영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뭘. 오히려 내가 병원비 내줘서 고맙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영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만 밀어붙였지. 그리고 내 돈도. 정말 미안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조금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내일 서울 올라가면 전화할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회사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 민호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투룸 오피스텔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5장, 독립 그리고 더 깊어진 상처. 민호가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길을 가야 할 때야. 친구들은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사업을 꿈꿔왔고 이제야 그 꿈을 실현할 용기를 냈습니다. 민호는 퇴사 후 온라인 쇼핑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사이트를 만들고 상품을 선정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열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요즘 어때?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왜? 무슨 일 있었어? 특별한 일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거든요. 영숙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둬?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을 때 취직하기 얼마나 힘든데.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이에요. 제가 결정할게요. 하지만 아들아, 그런 건 준비가 다 되고 나서 해야지.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해? 생활은 어떻게 할 거고? 걱정 마세요. 저 돈 모아뒀어요.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영숙 씨는 계속해서 걱정의 말을 늘어놓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만 끊을게요. 바빠서요. 전화를 끊은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호의 온라인 쇼핑몰은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없어 걱정했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쇼핑몰 운영에 투자했고 차츰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호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민호의 쇼핑몰이 꽤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내 쇼핑몰 요즘 잘 된다면서? 축하해.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괜찮아. 아직 작지만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런데 내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더라. 내가 안정적인 직장 그만두고 위험한 일 한다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 지난번에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거든. 내 얘기가 나와서. 민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 사업에 대해 사람들한테 안 좋게 말하고 다니셨어요? 영숙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된다고 말한 것뿐이야. 제발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엄마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들아, 엄마는 그저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벌써 제 인생을 한번 망쳤잖아요. 이제는 제발 저 내버려 두세요. 민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호는 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쇼핑몰은 점점 성장했고 얼마 후에는 직원도 한 명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민호의 쇼핑몰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월 매출이 크게 늘었고 그는 더 넓은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 대출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영숙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엄마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고 솔직히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약해 보여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제 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갈 것 같아. 알겠어요. 토요일 오후에 시간 될 것 같아요. 토요일이 되어 민호는 약속한 카페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영숙 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는 놀랐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고 걸음걸이도 많이 느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영숙 씨는 아들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잘 지냈니? 많이 건강해 보이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가벼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내 사업 잘 되고 있다면서? 주변에서 얘기 들었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게 되고 있어요. 정말 기쁘다, 아들.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해. 민호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또 다시 어떤 간섭이 있을지 혹은 돈 이야기가 나올지 걱정되었습니다. 내가 대학에 오기 전에 모아놓은 돈 있잖아. 그거.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그 돈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에 갚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 돈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요. 저는 이제 그 돈 없어도 잘 살고 있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동안 조금씩 모아왔어.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500만 원이야. 내 돈의 일부. 나머지도 계속 모아서 갚을게. 민호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의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알아, 아들. 하지만 엄마는 내 돈을 썼고 그건 갚아야 할 빚이야. 나머지도 계속 모아서 꼭 다 갚을게. 민호는 봉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머니의 노력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돈을 갚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엄마, 이거 모으느라 많이 힘드셨죠? 영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에게 품었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영숙 씨는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아니야, 이건 내 돈이야. 엄마가 써버린 걸 갚는 거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엄마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아들. 하지만 이건 내 돈이야.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엄마, 그동안 제가 많이 서운했어요. 사실 엄마가 제 돈을 쓴 것보다 제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은 게 더 아팠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 욕심에 내 꿈을 무시했지. 두 사람 사이에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호는 그동안의 서운함과 분노를 조금씩 털어놓았고 영숙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완전히 화해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 영숙 씨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의 빈도가 늘었고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호는 가끔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주었고 영숙 씨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신뢰의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민호에게 전화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아, 다음 달에 내 사촌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 내가 모아놓은 돈 일부를 결혼 축의금으로 내면 어떨까? 민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쓰던 그때의 기억이.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아, 미안해. 엄마가 또 참견했네. 내가 알아서 하렴. 통화를 마친 후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와의 관계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의 사업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는 직원도 3명으로 늘렸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그는 드디어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이긴 했지만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집들이 파티를 열기로 한 민호는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가 집을 구했어요. 이번 주말에 친구들 초대해서 집들이 하는데 오실래요? 영숙 씨는 기뻐하며 수락했습니다. 그래, 아들. 엄마가 꼭 갈게.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니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주말이 되어 친구들이 하나둘 민호의 새 집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에 가지 않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들, 정말 예쁜 집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성공을 인정해 주는 것이 무척 기분 좋았습니다. 집들이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호의 한 친구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민호야.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같은 또래 중에 이렇게 자기 사업 성공시키고 집까지 마련한 사람 별로 없어.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는 대기업 다니지만 아직 전세금 모으는 중이야. 민호, 너는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영숙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민호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미안해.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게 해서. 내가 대학 안 가고 내 길을 갔다면 아마 더 일찍 이런 성공을 이뤘을지도 모르겠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영숙 씨는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잘 된 걸 보니 정말 기쁘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은 생각 안 해?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민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또다시 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숙 씨는 아들의 반응을 보고 재빨리 말을 바꿨습니다. 아, 미안해. 엄마가 또 참견했네.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민호는 어머니의 노력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당연히 관심 가질 수 있죠. 사실 최근에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해요. 영숙 씨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니? 민호는 자신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나누는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 영숙 씨의 관계는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제6장 회고와 성찰. 1년 후 민호는 여자친구 수진과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반 동안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영숙 씨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아들. 언제 결혼식을 올리려고? 올해 가을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뭐 도울 일 있니? 신부 측 부모님은 만나봤어? 민호는 결혼 준비에 관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많이 개선된 관계 덕분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신혼집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민호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는 둘이 살기에는 조금 좁았기 때문에 더 넓은 집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께서 결혼 자금 좀 보태주시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은 신혼집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거든.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머니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글쎄, 우리 어머니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지는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숙 씨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민호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 결혼 자금으로 좀 보태주고 싶어. 그동안 너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이건 엄마 마음이야. 민호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경제적 지원을 제안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아들. 내가 대학에 오기 전에 모아놓은 돈 있잖아. 그 돈의 나머지 부분이랑 엄마가 따로 모아둔 것도 있어. 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그동안 모아왔어.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을 위해 돈을 모아왔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엄마가 거짓말 하겠니? 다음에 너희 집에 갈 때 가져갈게. 통화를 마친 후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지원 제안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그 돈을 주실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사용하실까? 수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다. 어머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니 우리가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겠네. 민호는 미소 지었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어머니의 말을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 영숙 씨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집을 방문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3천만 원이야. 내 옛날 돈의 나머지와 엄마가 추가로 모은 거야.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요? 그래,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많이 미안했잖아. 이건 엄마 마음이야. 민호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민호와 수지는 어머니가 준 돈을 보태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호의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큰 자금을 빼돌리고 사라진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 자금 상당 부분이 없어져 버렸고 민호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인데. 민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장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할 대금도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는 사업 파트너의 배신과 현재의 위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엄마가 주신 결혼 자금을 잠시 사용해도 될까요? 상황이 나아지면 꼭 다시 채워놓을게요. 영숙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 당연히 써도 돼. 그런데 결혼은 어떡할 거니? 일단 회사를 살리는 게 먼저예요. 결혼은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영숙 씨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저 도울 방법을 물었습니다. 엄마가 더 도울 일 있니? 고향에 있는 땅 조각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라도 도울 수 있어. 민호는 어머니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과거의 어머니라면 그의 결정에 반대하고 결혼을 우선시하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민호는 결혼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고 추가로 대출도 받아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식은 불가피하게 연기되었고 수진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지금 회사가 위기라. 수진은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결혼식이 연기되고 신혼집 계약금까지 회사에 투입된 상황이 그녀에게는 큰 실망이었습니다. 오빠,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결혼은 언제쯤 할 수 있는 거야? 민호는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상황이 나아질 거야. 그러나 수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민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미안해, 오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민호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의 배신, 결혼의 취소, 그리고 이제 연인과의 이별까지.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민호에게 영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상황을 듣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힘들겠구나.
하지만 넌 항상 강했어. 이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어머니의 위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서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영숙 씨는 한동안 서울에 머물며 아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간섭하거나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들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집안일을 돕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아들이 힘을 내도록 격려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많이 서운하게 했죠?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먼저 잘못했어.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내 돈도 허락 없이 썼고 엄마가 너무 미안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쌓였던 오해와 불신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회사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사업 모델도 조금씩 개선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회사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이전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회사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결혼 자금도 다시 모았어요. 영숙 씨는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너무 기뻐.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그때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위기일 때 옆에 있어 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영숙 씨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민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고향에 내려갈게요. 오랜만에 같이 식사해요. 그래, 아들. 엄마가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할게. 통화를 마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 걸지도 모르겠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제7장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회복. 계절이 바뀌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민호의 사업은 꾸준히 성장했고 이제는 직원도 1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사업으로 확장했습니다. 영숙 씨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민호는 종종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우연히 옛 여자친구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호 씨. 잘 지내셨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 씨도 행복해 보이네요. 잠시 어색한 대화가 오갔지만 민호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진과의 이별이 오히려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옛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래? 어땠어? 괜찮았어요. 그녀도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보니 그때 헤어진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만남을 가져볼 생각은 없니? 예전 같았으면 민호는 이런 질문에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관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영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조급해할 것 없어.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이 대화는 과거의 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후 민호는 새로운 사업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그는 더욱 성숙한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를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그는 자신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해요. 일본과 중국에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거죠. 영숙 씨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많이 준비했니? 네, 1년 넘게 시장 조사하고 현지 파트너도 찾았어요. 리스크가 있지만 성공하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영숙 씨는 아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걱정스러운 말이나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해. 쉽지 않겠지만 넌 항상 어려움을 이겨냈잖아. 이번에도 잘할 거라 믿어.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늘 그의 선택에 의문을 품고 간섭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그를 온전히 믿고 지지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믿어주셔서.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사실 내가 대학 가기 전에 모은 돈을 엄마가 썼다고 했잖아.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돈으로 정말 대출을 갚은 건 아니었어.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영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졌었어. 그때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내 아버지를 재활센터에 보냈어. 너한테 말하기 너무 창피해서.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족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을. 그래, 내가 서울 가고 얼마 안 됐을 때 시작됐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하지만 그 돈 덕분에 내 아버지는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있었어.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온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로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어.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서운함과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힘드셨겠네요. 혼자서 그런 일을 감당하시다니.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아들. 내 돈을 써서. 그리고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 다 이해해요. 그리고 그 돈이 가족을 지키는 데 쓰였다면 정말 잘 쓰인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강변을 걸었습니다. 가끔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민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제가 고향에 갈게요. 그리고 아버지하고도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영숙 씨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도 널 많이 보고 싶어 했어. 고맙다, 아들. 민호는 어머니를 버스터미널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그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많이 서운하게 했죠? 미안해요. 영숙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많이 미안해. 이제 우리 서로 이해하고 아끼면서 지내자. 버스가 떠나고 민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길고 긴 오해와 갈등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추석이 되어 민호는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도 오랜만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들, 내 사업이 잘 된다고 들었다. 자랑스럽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은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와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을에서 작은 농사를 짓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번 방문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날 밤, 민호는 어머니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예전에 제가 대학 가기 싫다고 했을 때 억지로 보내신 거. 이제 보니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영숙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한 것도 소중한 자산이 됐고요. 영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무 강제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 내 의견을 더 존중했어야 했는데. 서로 다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저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오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제8장 회복된 신뢰 그리고 미래로. 서울로 돌아온 민호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해외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근황을 전하고 사업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오랜만에 한 여성을 만나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가명이라는 그녀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만남 끝에 민호는 그녀를 어머니에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고향에 갈 때 함께 가도 될까요? 영숙 씨는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구나. 민호와 지원은 함께 고향을 방문했고 영숙 씨는 지원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원에게 민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가족 사진첩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커서 항상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지원은 미소 지으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열정이 느껴져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호는 지원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에 가기 싫어했던 일, 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겠네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민호와 지원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1년 후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숙 씨는 큰 도움을 주었지만 결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고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민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내일이면 제가 결혼을 하네요. 영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내가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마워, 아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서 정말 자랑스럽다.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기쁨 그리고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영숙 씨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식이 끝난 후 영숙 씨는 새 며느리 지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때로는 고집이 세고 완고할 수 있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지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민호 오빠와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겠습니다. 결혼 후 민호와 지원은 서울에 새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영숙 씨에게 전했습니다. 엄마, 지원이가 임신했어요.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영숙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이고,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민호는 임신한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모가 될까? 우리 부모님처럼 실수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겠지. 그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저도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언제든 조언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영숙 씨는 감동했습니다. 과거에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와 지원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기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라는 의미를 담아서였습니다. 영숙 씨는 손자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민호는 어머니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대를 이어 흐르는 사랑의 끈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민호는 부모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울 때마다 일어나 달래고 작은 미소에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이고 깊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난 후 민호는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오해했던 시간들이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그저 나를 위한 마음에서 한 일들이었던 것 같아. 지원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더 이해가 되죠? 응.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게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하는 것 같아. 민호는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 과거와는 다른 부모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의 꿈을 지지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기원이 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커서 뭐가 될까? 민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원이가 하고 싶은 게 뭐든지 될 수 있어. 아빠랑 엄마는 기원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줄 거야. 그 말을 듣고 있던 영숙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더 나은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깨진 신뢰 그리고 회복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신뢰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책이 출판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에게 큰 위로와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 강연에서 민호는 말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소통이 필요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이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대화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민호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 신뢰의 상실, 그리고 회복의 과정. 이 모든 경험이 그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교훈을 자신의 아이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아빠는 왜 싸웠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아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고, 아빠는 내 길을 가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단다. 그럼 이제 안 싸워요. 가끔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기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아들이 이 대화를 통해 작은 교훈을 얻었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 민호와 영숙 씨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깊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 모임을 갖습니다. 영숙 씨는 손자 기원을 무척 사랑하고 민호는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영숙 씨의 이야기는 진정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깨진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여정은 수많은 부모와 자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갈등과 상처가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깨진 신뢰와 그 회복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가족 간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크기에 그만큼 상처와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호와 영숙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어떤 갈등과 오해가 있더라도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 그리고 용서를 통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더 깊고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면 오늘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